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신점으로 보는 하반기 운세. 네. 오늘은 64세 되신 소띠분들 네. 하반기 운세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네. 선생님이 보실 때 일단 우리 64세 신축생분들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셨을까요? 네. 우리 신축생 여러분 64세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글쎄요, 사람이 소같이 우뚝하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 옛날부터는 소같이 우뚝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착실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날래까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번 돈 이럴 때면 다 빌려주고 네. 고생도 많이 하고 암만 벌어서 한 가정 울타리 다 지켜주고 돈을 빌려주면 돈 빌려주는 대로 네.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듣죠. 신축생들이 정말 네. 사람이 참 우뚝하고 착하시거든. 근데 너무 멍청해. 너무 힘들어. 왜냐면 퍼주시니까. 너무 다 벌어가지고 소처럼 벌어서 다 주니까 나중에 결과는 내가 운명을 왜 이러고 살았나 그런 후회감이 많아. 주면 더 달라 하고 빌려가면 다시 돌려주고 또 이게 감사히 잘 썼습니다 하고 또 돌려주고 받고 그래야잖아. 네네네. 그럼 감사합니다 말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그 슬픔 형제일신이나 네네. 누구나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다 뺏어 먹으려고만 그러네. 그게 좀 많이 가슴이 아프시겠어.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열심히 우뚝하니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쓰니 다니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네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다 줬는데도 있는 김에 제대로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라.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그런 좀 슬픈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눈물나게 살아오셨지만 네. 앞으로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보실 때 64세 소띠분들 하반기 운세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우리 하반기 운세는 그래도 좋아요. 네. 하반기에는 다시 움직여주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뭘 일을 시작하고 뭘 움직이려고 그래. 나이가 64살이라도 뭘 하느냐 그러지만 네네. 한참입니다. 한참 나이에요. 이제는 팔팔하게 99세를 사는 인생이야. 그래서 64살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아주 좋아요. 네네네. 뭐든가 시작하는 운기예요. 씨앗을 새로 뿌리는 운이에요. 그래서 다시 뭔가 여의동하고 녹화하고 문 여는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보실 때 우리 신축생분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운기 중에 네. 이 운기는 정말 좋다. 정말 좋게 들어왔다는 운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건강. 건강 쪽이요. 네. 건강 쪽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운이었는데 네네. 예, 건강으로도 좀 이게 활발하게 병원에 있던 사람도 입원해서 있던 사람들 퇴원해서 집으로 오고 많이 골골골 아팠는데 네네. 이제 툴툴 털고 여행도 다니고 네네. 돈 벌러도 다니고 이제 그런 이 기운이 건강이 회복이 돼야 모든 거 활발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응? 그렇죠. 이쁜 혼자 있는 분들은 또 짝도 만나겠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좀 인간관계 그리고 금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이거를 많이 보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항상 퍼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이제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늦게. 이제는 주에서 암만 달래도 안 주겠죠. 그렇게 이제 채워지겠죠. 네네. 운기에서 그 나쁜 거 다 가고 좋은 운기로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운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 푼을 벌어도 내 거가 되고 뜯어가는 사람이 그것도 주는 게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쌓이는 운이라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복하게 좀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64세 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것 같고 네. 이 정도 나이 되면 아마 가장 또 궁금하신 것 중 하나가 자식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조금 나아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때 보이시나요, 선생님? 자손들. 네, 자손들. 예. 60
4살의 신축생 여러분들 이 자식의 운기도 괜찮아요. 예, 자손이 가령 짝을 져서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네네. 이렇게 요즘에는 나이가 많아서 내 짝 좀 만나서 제 짝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어미의 소원이잖아요. 네네네. 부모의 소원이고 그런데 자손으로도 좋은 소식이 들리는 운입니다. 예, 그래서 경사 자손의 경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좋습니다 운에. 오. 네, 축하드려요. 집안에 경선하는 일까지. 그럼요. 자손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자 낳고 손녀 낳고 하는 것도 다 경사입니다. 그 백성 느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신정으로 신축생분들의 하반기 운세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네. 선생님 말처럼 앞으로는 모두 보상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란 네. 느낌이 듭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축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네. 오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네. 신축생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네. 소띠 운세, 네. 하반기에 소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 소띠 분들 중에서도 64세이신 분들 네네네. 소띠 운세 알아볼 건데 이분들이 좀 상반기에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힘들게 했을까요? 네. 우선 이 신축생 64세 되신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이면서 올 상반기 갑진년 한 해 그 상반기에는 네네. 이 양반들은 갑진년 한 해가 정말 징글징글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런 신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 이 신축생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여지껏 사시면서도 이런 신의 고락, 이 신의 고락으로 뭐 몸이 됐든지 금전이 됐든지 네. 집안의 우환이 됐든지 이렇게 겪고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신축생. 올해 64세 되신 분들, 네네. 이분들인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축생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네. 내가 신의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발동을 하는 그런 한 해고 그런 시기였어. 그러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신축생 분들이 몸이 아팠다든지 네. 아니면은 내가 이런 신병의 고통을 받아갖고서 몸이 정말 힘들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집안에 또 우환이 있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이런 거를 갖다 겪고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네. 이거 왜냐면 우리가 일단 보통 보면은 소는 우리가 조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소는 조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꿈을 꿔도 꿈속에 뭐 황소가 나오고 큰 소가 나오면 그거는 조상으로 보거든. 근데 신축생분들이 왜 소띠란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신병을 앓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런 신기가 좀 강한 분들이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이 또 신축생 분들이에요. 소띠 중에서도 신축생들이 좀 강해. 그러면서 이 양반들은 또 뭐냐 일을 해야 돼. 일복은 타고난 양반들이야. 일 안 하면 몸이 아파. 그건 왜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안 가고 시간을 안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게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왜 방울부채 안 들려면 방울부채 안 들려면은 그렇게라도 내가 땜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짓 신축생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네. 쭉 살아오신 거 보면은 그 신병 때문에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어? 나는 일하다가 일만 하고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신세 한탄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야. 이거는 딱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갑진년 한 해가 신기운에서 신의 운에서 그런 조상의 운에서 나를 갖다 자꾸 때리고 밀어버리는 자꾸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는 정말 힘들게들 오셨을 거야. 근데 이게 중반기 끝나냐? 또 그렇지도 않아. 정말요? 잠깐 주춤해. 잠깐 주춤하다가 네. 또 이제 하반기 되면은 어떻게 돼? 다시 또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신축생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이 종교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신축생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방울부채 들고 뭐 무속인이 되고 우리처럼 네.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만 꼭 그게 아니고
종교로 인해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신축생 분들이야. 그러니까 미련스러울 정도로 네. 그 고통을 다 받아갖고 오신 분들이 좀 많아. 모르니까. 내가 왜 몸이 아프지? 내가 왜 몸이 아프지? 움직이는데 이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고 그래야 되지. 종합병원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좀 신축생 분들이 좀 강하셔. 그런 이런 신기운들이. 그러니까 갑진년 한 해는 네. 이런 말은 정말 내가 좀 하기는 싫은데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 아 정말요? 신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2024년도는 네. 정말 잘 넘어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전주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제 귀신, 네. 귀신의 그런 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람을 만나도 귀인이 아니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들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자손 때문에도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자손 때문에도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네. 갑진년 한 해는 신축생 분들이 막 정말 운이 뭐 풀립니다. 이런 말은 나는 솔직히 못 하겠어. 나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신축생 분들이 과연 갑진년 한 해가 좋다고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렇죠. 안 좋은 거를 좀 미리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생 분들 같은 경우는 갑진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당하는 거와 모르고 당하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래 내가 여지껏 이런 기운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면 그런 부분도 풀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축생 분들이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 뭔가를 움직여. 그러니까 미련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유 쟤는 고집이 정말 세. 근데 신축생 분들은 네. 이게 아니고 저 사람 신축생 같은 경우는 고집살이 있어. 그냥 고집과 고집살은 크거든. 네. 고집살은 안 없어져. 아 진짜요? 그러니까 미련스러울 정도로 답답하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아프면 네. 뭔가를 이렇게 좀 하지. 그럼 이렇게 좀 돌아서 가지. 이렇게 해도 절대 낱말을 안 듣는 분들이 많은 게 또 신축생 분들의 그런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 좀 많으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다고 그러지. 네, 맞죠. 되든 안 되든 내가 생각해갖고 내가 하니까 그냥 꿋하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냥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소가 네. 막 그 밭을 가잖아요. 밭을 가면은 주인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계속 쫓아만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일만 하는 거야 일만. 묵묵하게. 그렇죠. 과묵하지. 왜? 자기가 고집이 있으니까 말도 잘 안 해. 자기 할 말만 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을 갖다가 믿을 수도 있고 사람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자꾸 인간들한테 당하는 인간들한테 뒤통수 맞고 이런 분들이 좀 많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좋은 건 그냥 딱 틀에 박혀져 있는 뭐 공무원이 됐든지 네. 딱 어느 틀에 딱 갇혀갖고 그 일만 오히려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또 괜찮은 분들이 또 신축생 소띠분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한 해를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잘 넘겨서 내년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오히려 갑진년 한 해가 좀 힘든 시기지 네.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보다 내년이 훨씬 낫죠. 그런 기운도 좀 잦아드는 시기. 전체적인 인간 뭐 건강이 됐든 인간 운이 됐든 네네. 뭐 귀신의 운이 됐든 그게 좀 잦아드는 시기가 또 2025년도거든. 그러니까 올이 가장 중요한 시기. 이제 말년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올 고비는 올 같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네. 조금 내가 자제를 하면서 나를 갖다 챙기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가는 시기.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25년도는 올보다는 훨씬 나요. 올보다는 훨씬 나니까 신축생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뭐 잘 되는 분도 있고 못 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호불호는 꼭 갈린단 말이에요. 네. 많이들 물어보셔갖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야. 다 똑같지는 않아요. 신축생이라 갖고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아. 네. 그 사람들마다 개개인만의 사주가 있기 때문에 네네. 틀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틀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 갑진년 한 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내가
조금 자제를 하면서 나를 갖다 더 챙기고 내 몸을 갖다 더 챙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욕심을 내려놓는다 생각을 하셔.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네네. 또 65세가 되시면 많이 꺾이셨잖아. 어찌됐든 많이 꺾이셨기 때문에 어찌됐든 돈보다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자손들한테 너무 이런 집착을 하고 자손들 뭐가 잘못되면은 거기에 너무 그냥 막 걱정하고 이런 것도 조금은 내려놓으셔. 이 친수제분들이 그게 있어. 정신적으로 버티는 게 조금 힘들다. 힘들고 자기 혼자 쥐어 짠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네.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해갖고 이렇게 지나시면 갑진년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다 자니까 네. 2025년도 내년에는 올보다는 훨씬 나. 그러니까 올만 그래도 잘 넘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3월, 6월, 9월, 12월 달이야. 그러니까 올까지는 다 넘어가야 돼. 지금 6월은 지금 어찌됐든 이달이잖아요. 이달에도 분명히 힘드셨던 분들 많을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9월 달, 12월 달만 남았단 말이야. 요 두 달만 잘 넘어가시면 다른 달도 있지만 딱 9월하고 12월 그 두 달만 내가 조심조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그래도 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도 2024년 갑진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한 날씩 또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64세 소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64세 소띠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좀 가장 이분들이 힘들게 했던 좀 원인이라든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신데 이분들은 몸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다 그러셔. 우리 신령님들 말씀이시고 100% 이게 막 맞다 안 맞다 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들으시는 건데 이분들은 몸 노동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평탄하게 편하게 가질 못하고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이 벌어 먹고도 살려면 몸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경우들 몸으로 활동, 노동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그러면 이분들은 초년 중년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걸까요? 많지. 물론 복이 많아서 뭐 부모 잘 만나서 부자장자 사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은 다 그렇지만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막 내가 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 책임감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솔직히 막 부모 덕으로 재산을 물려받는다든지 형제 덕으로 막 무슨 도움을 받고 산다든지 또 여자분들 서방 덕으로 막 서방에 돈 벌어다 줘서 막 평탄하게 간다든지 이런 분들보다 내가 가장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고생 내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고 육신으로도 많이 힘이 들었지. 좀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어도 내가 여자여도 오히려 남자처럼 내가 다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가야 되고 그런 그렇지. 분들이 좀 많았던 건가요? 내가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살아야 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질 못한 거야.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옛날에는 60이면 많이 먹었잖아. 지금 시대니까는 명이 길어지고 뭐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60대도 젊은 청춘이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나이 돼서 고생 안 한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쵸. 돈 고생, 마음 고생, 인간 고생. 솔직히 베풀고도 베푼 공덕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지금까지도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지금 이제 하반기가 거의 다가왔잖아요. 상반기까지 지금 이전까지의 운기로 봤을 때도 좀 많이 힘들고 답답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많이 계셨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솔직히 그렇잖아요. 금전이라는 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돈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았고. 또 문서 변동 같은 것도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쉽게 내 마음대로 갖다 막 팔고 싶다고 팔고 막 사고 싶다고 사고 이래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었다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질 않고 계획만 잡아놨다 뿐이지 네. 슬슬 풀려나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 돼요. 어떤 건지 알겠네요. 그럼 많이 답답했던 분들은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하반기부터 어떻게 이분들 좀 어떻게 답답했던 것들 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분들 자체는 금전적으로 좀 풀리면은 그렇게 막 힘들다 그러진 않을 거야. 돈 때문에 힘들었지. 어? 문서 변동이 돼도 그건 다 금전으로 따르는 거잖아. 네. 어? 그런 게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이 생각대로 이렇게 풀어지질 않았던 거야. 어? 그랬는데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네. 이분들이 그래도 돈의 숨통은 좀 튄다 그러세요. 막 내가 양에 찰 만큼 막 부자가 될 만큼 이렇게 금전이 안 들어오더라도 네. 운기로 본다면은 하반기에 가서는 금전적으로 좀 풀려나가는 운기예요. 좋네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좀 많은 것들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반기 몇 월 달에 운기가 가장 좀 좋아 보이세요? 지금 신령님들이 봤을 때는 한 9월부터 9월부터 이게 신령들은 음력을 보시는 거예요. 네. 9월부터는 그래도 많이 찬바람 돌 때 많이 금전적으로 회전이 되고 막혔던 숨통을 좀 튀어요. 그렇게 보이시니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 많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 운기까지 같이 하면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보시는 거죠? 금전이 풀리면은 다 풀리는 거야. 문서 변동도 이동 변동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게 조금씩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 속띠분들 이분들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 건강. 이분들이 물론 내 육신을 부려먹다 보니까 사주육신 뼈마든데 안 아픈 데는 없지만은 그런 병은 막 사주육신 뼈마다 이런 거는 아는 병들이잖아. 네. 속병 같은 거 지병이나 좀 큰 병들 이런 병들 건강 쪽으로 좀 조심해라 하시는 답이세요. 건강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들 64세라는 나이면은 이제는 좀 말년을 좀 더 중요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 같은데요. 이분들은 선생님 말년의 운기에는 좀 어떻게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말년은 지금도 말년이야. 원래 60이 넘어가면 말년이야. 말년 네. 기운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지 초년, 중년, 말년. 어? 지금 60 넘어가면서 말년의 기운으로 말년의 운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술술술술 그도 먹을 전 입을 전 없지는 않아 이분들이. 사실 막 부자다 장자다 내 욕심을 막 채우지 못해도 그렇게 내 주머니가 빈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 네. 응? 말년에 가면서도 그래도 내 복 안에 재물은 그래도 먹을 전 입을 전에 있다 그러세요. 근데 내가 너무나 많이 육신을 써먹고 부려먹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내 건강 쪽으로 좀 많이 챙겨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재물은 그래도 없지 않습니다. 이 재물은 이제 들어온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64세 분들 하반기부터 해서 좀 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분들 자체가 지금 당장 답답하다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나이 먹어가면서 내 안에 내 복은 있습니다. 재물복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쪽으로 혹시 지병 같은 거, 큰 병 같은 거 들어오지 않게끔 본인들이 좀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